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고기와 칼로리 과잉, 가짜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인 것이지 진짜 탄수화물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참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체중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중독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이 시간에 question and answer,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가스데이빗 박사님도 의심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첫째, 고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의 원인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가짜 탄수화물, 밀가루로 흰쌀, 흰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들은 물론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당뇨병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무엇에 비롯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은 탄수화물은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 저탄고지를 부르짖는 분들은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고기와 지방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짜 탄수화물은 가짜 탄수화물처럼 정제 탄수화물과 다르게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설탕조차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한 설탕도 당뇨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당뇨병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이자 비만의 주 원인인 인슐린 수치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누구더라? 육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당뇨병의 원인이지 혈관을 막아서 인슐린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인슐린 수치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뭐다?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고탄수화물 식단은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진실은 뭐냐면 진짜 탄수화물은 가공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나 현미 같은 것들은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범인입니까? 많은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은 범인이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범인입니다.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의 흐름을 막고 육류는 특별히 무엇을 유발합니까? 염증을 유발합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다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기들을 사육할 때 이 동물식 축사에서 공장식으로 사육할 때요. 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얘네들에게 돼지와 소들에게 그리고 닭들에게 미쳐서 서로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에게 뭘 넣어요? 항생제를 수없이 넣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유방에서 고름이 줄줄줄줄 나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오는지 모르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먹었던 우유, 계란, 생선, 병든 고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병으로 신음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류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심장질환을 비롯한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육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고탄수화물 식단은 살을 찌게 하지 않나요? 어머머머머, 얘 안 돼. 나 스트레스 받아도 나 지금 밀가루 먹으면 살쪄. 안 돼. 그러면서 치킨하고 우리 맥주 먹자. 자, 진실은 식품회사나 육류 관련 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거의 모든 연구 결과는 99%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첫째, 비건은 일부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채식인보다 몸무게가 덜 나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채식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요리사들만 아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건은 어떤 채식주의자일까요? 예,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생선조차도 먹지 않는 그런 완전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를 일컬어 비건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일절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일부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채식인보다 몸무게가 덜 나갑니다. 슬림하고 날씬하죠. 몸에 독소가 안 쌓이니까. 자, 둘째, 달걀을 먹는 채식인들과 유제품을 먹는 채식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락토 베지테리언과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패스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양학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락토 베지테리언은 뭐만 먹는 걸까요? 우유나 유제품, 꿀은 먹는데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를 일컬어 무슨 베지테리언? 락토 베지테리언은 우유나 유제품이나 꿀을 먹는 베지테리언을 일컬어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요. 오버 베지테리언은요. 오버 베지테리언은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는 안 먹는데 오버 베지테리언은 뭐만 먹어요? 단지 계란. 계란만 먹는 베지테리언을 오버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자, 락토 오버 베지테리언은 뭐만 먹을까요? 락토가 뭐 먹었죠? 우유, 유제품, 꿀은 먹고, 또 오버 베지테리언은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오버? 계란 먹어요. 그런데 육류하고 생선은 안 먹어요. 자, 페스코 베지테리언, 그 연예인 이한이가 페스코, 나는 페스코다 하고 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페스코는요, 육류하고 닭고기는 안 먹어요. 육고기는 아예 안 먹는데 뭐만 먹어요? 우유, 계란, 생선은 먹는 베지테리언이 누구다? 페스코다. 자, 그래서 자,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달걀만 먹는 오버 베지테리언과 우유 유제품을 먹는 락토 베지테리언은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몸무게가 덜 나간다고요. 자, 그다음에 생선을 일부 먹는 그 페스코 베지테리언들은 순수 채식인들보다 체중이 더 나가고 또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체중이 덜 나갑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고기와 칼로리 과잉, 가짜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인 것이지 진짜 탄수화물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기는 당신의 장내 박테리아를 뭐예요? 교란시켜서 살을 찌게 만들고 대부분 고기에는 뭐가 듬뿍듬뿍 들어있어요? 항생제가 더글더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체중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이유 없는 끊임없는 피로의 원인이고 모든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질문 저 참 많이 받습니다. 이 댓글에 부원장님, 그러면 저는 집에서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 밭에서 지금 닭들도 방육하고 소도 제가 한 마리 키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먹는 우유와 계란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가스데이비 박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공장식 농장 또한 문제를 배가시킵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항생제가 고기와 우유와 달걀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이런 사료들을 먹이지 않고 집에서 먹는 걸 키웠다고 할지라도 공장식 동물을 한 마리도 먹지 않았던 고대 선조들의 뼈를 분석한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더 많이 먹은 사람에게서 암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공장식으로 사육하지 않고 그냥 방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대 우리 선조들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암 발병률과 난치성 질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아무리 풀을 먹이고 자연에서 방목한 무슨 고기 해도 아무리 유기농으로 깨끗하게 기른 올게닉이라고 할지라도 고기 자체가 무엇이더라?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유나 유제품도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거나 현재나 여러 문화는 고단백 식단으로 번성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왜 망했어요? 향락 문화, 먹고 마시라, 부어라, 먹고 마시자. 뭐해서?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고단백 식단으로 번성한 문화는 없습니다. 일부 문화에서 그런 식단을 따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단을 가진 문화는 번성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와 향락을 즐기던 고대 문화, 특별히 정말 다함 없이 영원히 번성할 줄 알았던 이 고대 바벨론 나라들, 메데페르시아 다 무엇에 의해서 망했냐면 고기와 향락을 즐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높은 비율의 질병과 조기 사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이 식단 문화 때문에 우리 고대 선조들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베스트셀러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The Omnivore's Dilemma의 저자인 마이클 폴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싶으세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죠. 자, 폴린 박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드세요. 그런데 하늘마을 점심에 가시면 기도하는 거 깜빡이죠. 어머, 오늘 짜장면 나왔어. 어머, 오늘 와플빵 나왔어. 오늘 여기는 또 저 글루텐 프리잖아. 뭐 나왔어? 콩고기도 나왔어.
어머머머머머 오늘 단팥이 그냥 자글자글하게 들어간 팥빵이 나왔네. 어머머머 과식 이거 나 다 잊어버렸어. 몰라. 한번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곱대더라. 싸그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마이클 폴린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식 동물의 딜레마 뭐냐면 음식을 먹긴 먹는데 가능하면 이 포식하지 말고 뭐 하십시오? 야 오늘 보식이니까 보양식 해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보식은 케어하는 식사입니다. 보양식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시라고요? 소식하세요. 앉았다 일어나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위를 그래서 60%만 채워라. 자 음식을 드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무엇 하세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 60%만 채우고 소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비만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식단 바로 원 다이어트 식물성 식품으로 여러분의 식단을 구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폴린 박사님 정말 유쾌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가스데이비 박사님이 결론을 냅니다. 체중 감량 전문 의사로서 단백질 중독을 극복하는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이 단백질과의 싸움에서 의대 졸업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 국가고시 볼 때보다 더 힘들게 투쟁하셨어. 단백질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싸우셨어요. 와 DMZ 제트에 있는 것처럼 아주 처절하게 이 가스데이비 박사님 보셨잖아요. 사진 보시면 얼마나 이 고기 햄버거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햄버거와 스테이크로 구성된 식단을 야채 스프와 케일로 바꾸면서 나는 덜렁거리던 베들레헴 뱃살을 뭐했다? 밖으로 내보냈다. 와우. 자,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빠르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 가스데이비 박사님에게 박수. 네. 자, 가스데이비 박사님은요 박수 받으실 만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사라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졌어요. 혈당 수치도 정상이에요. 염증 수치도 정상입니다. 식물성 식단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위한 관문이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이때가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병든 이때가 지나가시려면 반드시 무슨 관문을 통과하셔야 한다? 식단을 개혁하는 관문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데이비 박사님이십니다. 인물 좋으시죠? 예, 만성질환에서 해방되셨습니다. As though agreed. Everyone thinks that you get diabetic because of carbs. They did a huge study in that EPIC study, 500,000 people. Carbs consumption was inversely related with diabetes. In other words, the more carbs someone ate, the less diabetes they had. But meat was strongly correlated. Get that aha moment. The starches, the carbs are good for you. They're not bad for you. This idea that carbs make you fat is utterly ridiculous. Carbs cannot make you fat in and of themselves. We have storage in our muscles and in our liver for carbs called glycogen. So when we eat carbs, we either store it or we burn it. Now, eat fat, that goes straight to your fat. Your body can't turn those carbs into fat unless you're really overdoing the calories. Obesity, it's a death sentence. You're at much higher risk of getting cancer. You're almost certainly going to get diabetes. I mean, no one wants to fat shame, and we all want everybody to be comfortable with our bodies, but this movement to be comfortable with our bodies has made us comfortable with being sick. And that's a huge problem. I go into the hospital and I look around me, people on dialysis, all these sick people, and just about every disease in there is because of what people are eating. Here's the thing. If I eat a sugary cookie, the sugar lures you in like the Trojan horse, but waiting inside that cookie is a huge load of butter or shortening, and that's what fattens you up, and that's the part that leads to the diabetes. It's the fatty foods, not really so much the sugar. It's not that sugar is good for you. There's no nutrients in it. It's excess calories. But when you eat sugar, you don't get inflammation right away. When you eat sugar, you're not getting plaques forming in your vessels. When you're eating sugar, your body's going to store most of it as glycogen or burn it as calories. And so this focus on sugar has taken all the focus off meat, dairy, eggs, pork, turkey, chicken. 아, 너무 인상적인 말씀하시죠. 예.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데이비 박사님이 다들 탄수화물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고요? 천만에요.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또 차이나 스터디에서 콜린 캠벨 교수님이 한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는 그 책에서도 분명하게 입증하고 계시죠. 탄수화물 섭취량이 당뇨병 발생률과 비례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예,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는 거는 탄수화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당뇨병 발생률이 낮아졌고, 오히려 뭐가? 동물성 단백질이 질병을 일으키고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더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탄수화물의 녹말은 몸에 좋습니다. 해롭지 않다는 것이죠.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정말 엉터리, 중국말로 쇼황,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그 자체로는 살이 찌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스데이비 박사님의 연구 계속됩니다. 인간의 몸에는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탄수화물이 축적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보관하거나 또는 소모해버립니다. 그런데 지방을 먹으면, 자 보세요, 직접 체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하지 않아요. 지방을 먹으면 직접 체지방으로 쌓여요. 배둘레임 여러분의 뱃살, 쫙쫙 잡히는 뱃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할 수 없어요. 심하게 열량 섭취가 과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해되시죠? 비만은 무엇과 같다? 비만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비만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비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체내에 독소가 쌓인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지고 당뇨 발병은 거의 확실해지고 살찐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지만 자신의 체형을 괜찮다고 생각하자는 운동 때문에 병든 몸도 괜찮아? 는 풍조가 생겼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위를 보면 여러분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평생 투석하시다가 온 재산 날리고 평생 고생하시죠. 투석과 아픈 사람이 가득한 모든 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더라? 단백질 중독과 같은 지방 중독과 같은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 때문에 모든 병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스데이비 박사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닐 버나드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식입니다. 설탕이 든 쿠키, 아까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죠. 제가 로푸드로 우유, 계란, 밀가루, 설탕 없이 쿠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당분을 뭘로 쓰는 줄 아세요? 대추 야자. 예, 요걸로 이제 당분을 써서 쿠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설탕이 든 쿠키를 먹으면 설탕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사람을 유혹하며 먹힙니다. 정말 맛있죠? 그 쿠키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은 설탕이 당뇨병의 원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버터나 쇼트닝 같은 이 가짜 기름, 경화유, 트랜스지방, 이것이 바로 살이 찌는 원인입니다. 그런 지방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문제는 당분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고지방 식품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되고 여러 질병이 발생된다고 닐 버나드 박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데이비 박사님이 정리하십니다. 물론 당분도 몸에 좋지는 않아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당분은 과잉 열량이 됩니다. 그러나 당분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진 않아요. 또 당분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혈관이 막히는 경화반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당분을 섭취하면 인체의 대부분 글리코겐의 형태로 축적되거나 열량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정말 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뇨병의 원인과 모든 병의 원인이 당분 섭취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육류와 우유, 유제품, 달걀, 돼지, 칠면조, 닭고기가 원인인데 여기에서 관심이 멀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기가 질병에서 고통받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살찌는 진짜 원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명의 비만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가스데이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잘못된 식단 때문이다. 특별히 무슨 중독? 단백질 중독과 지방 중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체중이 빠지고 해독이 되면서 살이 무진장 빠지고 이러셔도 살찌려고 유혹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 병을 고치시는데 먼저 뭐부터 고치십니까? 뭐부터 고치셔요? 예, 원장님 뭐부터 고치시더라? 내 모든 질병이 어떻게 해야 사라진다고요? 예? 이 마음이 먼저, 마음에 있는 독소부터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몸의 원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노력을 약화시킨다. 그런 까닭에 몸의 건강에 유리하지 않은 모든 행습을 단호하게, 야, 짜장면 집 앞을 가니까, 이야, 돼지고기 자갈자갈 돼지기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아, 먹고 싶어.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채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개혁을 해야 되는데 건강 개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지방 냄새가 여러분들이 기름 튀기는 냄새 같은 게 먹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방 섭취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들은 영양을 균형지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지금 균형진 식단이 형성되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소욕이 막 올라오면서 먹고 싶어. 한 번만 먹을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내가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응? 그리고 어떤 내 명예욕, 응? 뿐만 아니라 막 나 뭐 먹고 싶은 거, 내 타락한 식욕, 타락한 정욕. 야, 저기 텔레비에 나오는 누구지? 장동건. 이야, 너무 멋져. 우리 신랑하고 이틀만 바꿨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질질질질 끌면서 야, 요번 한 번만 먹자. 요번 한 번만 장동건하고 놀자. 이거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 자, 그때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이런 모든 육신적인 소욕들을 가져가 주세요.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모든 죄된 생각들을 가져가 주시겠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